빨간색이 되었다가 이런 핑크색이 되었다가 파란색이 되었다가. 안녕하세요. IT를 쉽게 알려드리는 IT 리더입니다. 오늘도 자동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타고 있는 차예요. 저의 2호차 리더 2호차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탄 차인데 장점, 단점 뭐가 있는지 한번 리얼하게 만나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은 짜자자자자잔 미니 쿠퍼. 일단 전면 디자인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저는 미니 쿠퍼가 좋은 점이 디자인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된 미니 쿠퍼 1세대부터 뭐 지금까지 봐도 사실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게 미니 쿠퍼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니 쿠퍼만의 그런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피규어나 여러 장난감에서도 미니 쿠퍼는 인기 아이템으로 많은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 쿠퍼가 발전하면서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이런 헤드램프에서도 LED가 적용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5도어이기 때문에 기존의 미니 쿠퍼 3도어보다는 약간 사이즈가 커졌어요. 물론 전면에서 보는 느낌은 똑같은데 길이적인 측면에서 약간 더 길어졌습니다. 보시면은 문이 두 짝이 보이죠. 보통의 미니 쿠퍼는 문이 앞자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탈 때는 이 앞에 시트를 이렇게 당겨서 타야 되는데 이렇게 5도어를 선택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모델이고요. 자, 미니 쿠퍼 휠입니다. 휠 디자인은 그렇게 뭐 예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이드 미러에 있는 이거는 튜닝으로 붙인 거예요. 이 미니 쿠퍼의 경쟁력은 이런 거죠. 뭘 꾸밀 수 있게 다양한 액세서리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위에 창 부분을 보면은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왠지 오픈카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모습도 봐도 굉장히 귀여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LED를 사용해서 더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제 화이트로, 이것도 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뭐 블랙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데 화이트 색상으로 선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렁크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수동이에요. 자, 미니 쿠퍼 5도어 뒤에 트렁크 모습이고요. 굉장히 공간은 뭐 쓸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뭐 실용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 열면은 이렇게 또 다양한 수납 공간이 깔끔하게 제공이 되고 있어서 넣어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램프가 있고 옆에는 시거잭도 있어 가지고 여기서 뭐 전력 공급 같은 걸 할 수가 있고요. 이 뒷자리를 또 접어 가지고 더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트레이를 달 수가 있는데 이 트레이 같은 경우는 분리도 가능합니다. 미니 쿠퍼의 최대 단점은 이 도어에 있어요. 물론 지금 나오는 모델들은 이제 버튼이 적용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구입할 때도 거의 최신의 모델이고 이게 풀옵션으로 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도어에 누르는 게 없습니다. 스마트 키는 있는데 도어에 누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키로 열어줘야 돼요. 물론 운전은 따로 키를 꼽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 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는데 키를 꺼내서 이걸로 열어줘야 한다는 게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미니 쿠퍼는 아날로그 감성을 중요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어이는 없었지만 미니 쿠퍼가 약간은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좀 뭔가 디지털적인 것보다는 아날로그를 버리지 않으려는 그런 다양한 고집을 부렸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니 쿠퍼 5도어를 선택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도어에 있는데요. 이 도어를 열면요, 이 위에 창틀이 있어요. 뭐 창틀이 있는 건 뭐 기본적으로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미니 쿠퍼의 또 매력은 이 프레임리스, 그러니까 유리만 있는 그런 도어가 또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3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임리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5도어는 그 안전 때문에 이렇게 창틀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구입하고 타보니까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5도어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3도어로 했으면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뒷자리 한번 타볼게요. 뒤에 도어 모습이에요. 굉장히 작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3도어에서 약간밖에 길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뒷자리에 문을 만들다 보니까 도어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애기 차를 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귀엽게 디자인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니 쿠퍼만의 그런 세련된 디자인 감성은 다양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뒷자리에 탄 모습이고요. 제가 앞에 제가 운전하는 위치로 의자를 뒤로 뺀 상태고, 보면은 무릎 공간은 한 이 정도 뭐 괜찮아요. 뭐 성인이 탔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천정은 낮아요. 머리카락이 살짝 달랑말랑합니다. 근데 뭐 타고 다니기에는 전혀 뭐 무리는 없다는 사실. 가운데 보면 따로 팔걸이는 없고요. 보면은 가운데 컵홀더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 보면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자동으로 컨트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어요. 안 보이게 닫는 커버는 없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이것도 열리진 않아요.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무래도 이게 천정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좀 개방감이 좀 들어서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또 프레임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LED 등이 들어가는데, 이 앞에서 컨트롤하는 색상에 따라서 옆에 보면 도어에도 이렇게 LED 불빛이 나오고 다양한 것들이 일괄적으로 다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감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앞자리에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앞자리에 탄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귀여운 그런 인테리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핸들도 아주 귀엽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안에 있는 이런 컨트롤 버튼들도 다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송풍구도 원형, 그리고 이렇게 옆에 달려있는 이런 부분도 원형. 그러니까 미니 쿠퍼 그 헤드램프에 그런 원형 디자인들이 다 이 인테리어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기판도 아날로그 감성이 들어간 계기판으로 되어 있죠. 안에 디지털 표시가 있고, 이 옆에 있는 이 눈금 게이지는 이제 주유 얼마나 기름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RPM이 올라가는 수치도 이렇게 게이지 방식으로 굉장히 오래된 아날로그 감성을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 부분들 봐도 원형으로 되어 있죠. 제가 처음에 이 미니 쿠퍼를 구입할 때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디자인 선택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가운데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예요. 이게 그 옵션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풀옵션을 가면 완전히 이게 전체 풀 디스플레이로 가는 거고요. 이게 조금 이제 그 옵션이 낮아지면은 화면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풀옵션으로 가야지 이렇게 풀 화면으로 멋진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보면 다양한 모드들,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요걸로 컨트롤 하거든요. 이렇게 컨트롤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이 편하진 않아요. 원래 독일 차들이 그렇게 컨트롤이 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은 되게 빠르고, 그리고 보여주는 그런 메뉴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옵니다. 이 아래쪽에 에어컨이나 히터 부분도 이렇게 온도 설정을 하면은 숫자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동 버튼이 이거예요. 보면은 시동 버튼은 이렇게 비행기 그런 스위치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시동 꺼지는 거고요. 시동키가 있어서 이렇게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컨트롤 할 때 이렇게 불빛이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음악을 들 때나 뭐 여러 가지 컨트롤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 가서 상황 보기 모드, 그러면은 뭐 작동 시작 정지, 내비게이션, 주차 보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이 LED 상태 표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오네요. 이렇게 라디오 소리를 라디오 키우면은 듣다가 유쾌한 이렇게 부분 볼륨에 목소리 따라서 들으면 움직이기도 그 문자 하고요. 보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남편이 운동하다가 이렇게 게이지식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요. 이 위에 있는 컨트롤 스위치도 비행기 조종석의 그런 스위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썬루프가 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걸 누를 때마다 LED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뀌는 색깔에 따라서 얘의 색상도 달라져요.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얘를 길게 쭉 당겨 주잖아요. 색깔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 깜빡거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색상이 얘가 랜덤하게 보여집니다. 얘도 지금 색상이 랜덤하게 지금 돌아가요. 계속 여러가지 색상들이 LED가 계속 돌아가는데 얘도 그거에 맞춰서 랜덤하게 색상이 돌아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LED 불빛이 계속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빨간색이 되었다가 이런 핑크색이 되었다가 파란색이 되었다가,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인 실내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 색상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다 변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여기에도 이제 램프가 나오는데 이 색상도 위에 있는 색상과 똑같이 변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USB 단자 있고 뭐 옥스 단자 있는데요. 여기에 그 시거체 꼽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USB 여러 가지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컵홀더 두 개가 있고요. 그러면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고, 이거는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들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를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뭐 단추로 뭐 선택하게 되어 있거나 뭐 레바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원형식으로 이쪽으로 하면 스포츠, 이쪽으로 하면 그린,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보이시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미드 모드, 그린 모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미니 쿠퍼는 사라진 그 매력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보면은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탁 누르잖아요. 이렇게 열려요. 대박이죠? 이렇게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 포인트를 보면 이제 원형이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이런 센스 있는 무드등 기능이 되게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타기에는 좋은 차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전하면서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휘발유 모델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살 때 디젤 모델과 휘발유 모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디젤이 유리하기 때문에 디젤을 살까 했었는데 디젤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소음이.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휘발유 모델인데, 휘발유 모델도 커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디젤 차에서 나는 소리가 이 미니쿠퍼 휘발유에서 납니다. 굉장히 그런 거친 소리가 난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갔을 때 디젤 모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이 핸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차가 작아서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주차할 때 되게 힘들어요. 남자인 제가 이 핸들 돌리기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작아서 핸들링이 쉽게 돌아가지 않도록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해서도 굉장히 무거운 편입니다. 물론 운전할 때는 상관없어요. 주차할 때만 힘들어요. 왜냐면은 바퀴가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달리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핸들을 크게 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굉장히 잘 나갑니다. 진짜 이게 작은 차이고 뭐 CC가 그렇게 높지 않은 차임에도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인카를 타고 있는 차보다 얘가 더 드라이빙하는 재미는 있습니다. 응답분도 빠르고요. 그리고 나가는 힘도 되게 좋아요. 좀 공격적인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BMW 특유의 그런 좀 치고 달리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가 작아가지고 불편하지 않냐라는 이제 또 걱정의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작아서 당연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실내 공간이 큰 차에 비해서는 답답할 수 있겠죠. 근데 미니쿠퍼는 바로 그게 또 경쟁력이에요. 미니쿠퍼만의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미니쿠퍼인데 차가 막 커요. 그러면은 미니쿠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게 매력이다. 그래서 컴팩트한 매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편의 기능들이 살짝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이 시트를 뒤로 뺄 때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시트를 뒤로 빼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긴 하지만 또 그 자체가 또 미니쿠퍼의 또 감성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크게 나쁜 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미니쿠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또 장단점이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매력적인 차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